지금부터 5초 후에 스포가 시작됩니다. 5, 4, 3, 2, 1, 땡. 오징어 게임 3 얘기는 1분 컷 할 거예요. 별로 할 얘기가 없거든요. 정말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지루했어요. 제가 드래곤볼이랑 슬램덩크 둘 다 좋아하는데 만화책으로만 보고 애니메이션으로 볼 생각도 안 했거든요. 왜냐면 그 슬램덩크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장면에서 3점 슛 같은 거 쏠 때, 드래곤볼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파 쏠 때 거의 뭐 슛 하나 쏘는데 5분, 에너지파 쏘는데 한화 이렇게 질질 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못 보겠더라고요. 지루해서. 오징어 게임 3를 보는 내내 슬램덩크와 드래곤볼이 생각났어요. 옛날 보다가 안 봤을 거예요. OTT 시대라서 지루하면 10초씩 점프 하면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겨우 끝까지 볼 수 있었고 아마 자본의 논리 때문에 시즌2, 시즌3 이렇게 나눠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완성도를 위해서라면 시즌2와 3가 하나로 묶여서 흡입력 있게 콘텐츠가 쭉 갔어야 되지 않을까. 스포 한다고 했으니까 앞에 그냥 다 점프하고 마지막 장면에서 저는 아기를 살리고 자기가 죽는 주인공의 선택이 굉장히 기독교적 메시지라고 느꼈어요. 제가 이해하는 바로 기독교의 메시지는 죽이는 삶이 아니라 차라리 죽임 당하는 쪽을 택하라는 메시지이거든요. 오징어 게임 얘기는 이거 이상 할 말이 저는 없고 한 줄 평을 남기라면 지루했다. 별점을 주라면 하나. 안 봐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징어 게임과 영화 승부의 공통점은 둘 다 이병헌 배우가 주연이라는 겁니다. 제가 오징어 게임에서는 카운트다운을 주고 스포할 거라고 예고를 했지만 승부는 스포가 의미 없는 콘텐츠죠. 우리가 여말선초를 그린 고려 말 조선 초기를 그린 뭐 육룡이 나르샤나 정도전 용의 눈물 같은 걸 보면서 이성계가 반란할 것이다 라는 말이 스포가 안 되는 것처럼 이 영화는 실존 인물들을 가지고 만든 영화이기 때문에 이창호와 조훈현의 스토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영화의 내용은 이미 알고 보는 셈입니다. 이런 소재를 다룰 경우 얼마나 연출을 잘 해느냐가 그 작품의 가치가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영화 승부는 무엇보다도 이병헌 배우가 정말 연기로 압도하는 작품이라고 느꼈어요. 좁은 배우는 눈빛으로 연기하는 건 당연하고 그다음에 표정, 몸의 자세, 포즈로도 연기를 하는데 저는 약간 어떤 성향이냐면 지루하다 싶으면 그냥 배속 돌려버리고 웬만하면 띵겨서 보거든요. 영화 처음에 시작할 때 주인공이 나오면서 뭐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제대로 듣지도 않고 그냥 축축축축 넘겨버리는 타입이에요. 좀 늘어진다 싶으면 늘어지는데 맛있게 늘어지는 게 아니다 싶으면 늘어지는 맛을 즐길 생각이 없어요, 아예. 이게 아무래도 바둑 영화다 보니까 바둑이 엄청 한 수 한 수 두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스포츠잖아요. 그래서 진짜 지루할 수 있거든요. 신의 한 수 같은 거 보면 그래서 바둑은 소재일 뿐 액션 영화였고 미생도 바둑은 소재일 뿐 바둑을 두는 장면들은 거의 스킵하다시피 하면서 연출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 영화는 오징어 게임처럼 스킵을 못 하겠더라고요. 초반에 잠깐 빼고는 거의 스킵하지 않고 영화를 봤어요. 이게 그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게 엄청난 긴장감과 몰입감을 줄 수 있도록 잘 연출됐고 배우들이 두 주연 배우가 이병헌과 유아인이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눈빛, 표정, 자세 그리고 숨쉬는 것까지 모든 자신의 존재로 연기하는 게 눈을 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두 콘텐츠의 공통점은 이병헌 배우가 주연이라는 것과 늘어지는 장면이 많다는 건데 차이점은 오징어 게임 3는 스킵하면서 볼 수밖에 없었고 승부는 스킵이 잘 안 되는 그런 콘텐츠였다는 거예요. 영화를 보면서 이상한 말로 들릴 수밖에 없겠지만 바둑이 e스포츠의 원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시절의 이창호, 그 시절의 조훈현은 지금 젊은이들의 임요한, 지금 젊은이들의 페이커 이런 스타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모니터를 본다는 것과 바둑판을 본다는 거에 차이가 조금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앉아가지고 건강에 무지 안 좋은 좌식 자세로 장시간 몰입해서 하는 게임들이잖아요. 그래서 바둑 좋아하던 할아버지들은 스타 안 싫어했겠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바둑판에서 이창호와 조훈현의 관계가 스타판에서 임요한과 최연성과 참 비슷하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최연성 선수도 임요한 선수 제자였다고 할 수 있는데 결승전에서 스승을 꺾고 근데 임요한 선수도 감정 컨트롤 못하고 막 그래가지고 최연성 선수 우승했는데도 제대로 기뻐하지도 못하고 그런 역사가 있거든요. 근데 영화 승부에서 나오는 조훈현과 이창호 스토리도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런 지점에서 좀 있으면은 지금 이제 이창호와 조훈현을 소재로 한 승부가 나왔듯이 임요한과 최연성을 소재로 한 스타크래프트 영화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영화라는 게 기대 안 하고 봐야지 생각보다 재밌는데 했을 때 제일 맛있게 볼 수 있는 그런 장르라고 생각하는데, 이 승부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는 걸 듣고 기대하고 보면은 제가 느꼈던 거와 다르게 뭐야 지루한데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영화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저는 좋은 영화는 살아갈 힘을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영화를 보면서 느껴지는 것들이, 아 이게 인간이다, 이게 인생이다, 이게 삶이다, 이게 관계다,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바둑을 저는 잘 모르고 이창호와 조은현이라는 서사만 대충 알고 있었는데, 이 영화에서 이 스토리를 풀어내는 방식과 연출해내는 것들이 정말 잘 담아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곰국 같은 거 정말 진하게 잘 끓여내면 맛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사실 오징어 게임 3는 막 조목조목 호평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1분 컷으로 한 거고, 약간 시즌 1 보고 2 본 게 아까워서 끝까지 봤다는 느낌이 있는데, 승부라는 영화는 정말 기대도 안 했는데 맛있게 한 그릇 뚝딱 먹었다, 그런 느낌이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 금주의 넷플릭스라고 코너 꼭지처럼 만들어봤는데, 사실 이달에 넷플릭스 이러려다가 넷플릭스에 있는 콘텐츠 중에 이야기하고 싶은 콘텐츠가 하도 쌓여 있으니까 그냥 금주라고 해버리고 아무 때나 썰을 풀고 싶어서 이렇게 달아봤고요. 제가 영화 보고 후톡하는 걸 참 좋아하는 캐릭터인데, 이제 영화관 문화가 많이 없어져 갖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같이 영화관 가서 영화 보고 나와서 그 대화하는 게 참 좋았는데, 영화관이 아직도 그 OTT 탓만 하고 가격 내릴 생각은 안 하고 장사를 하는 거 보면 한국에서 영화관이 다시 일어날 일은 없을 것 같아가지고 금주의 넷플릭스라고 꼭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은 뭐 이 정도로 해보고, 다음에는 K-팝 데모노터스 그 얘기를 좀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것도 재밌게 봤거든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안녕.